팰리세이드는 산타페의 인테리어와 조금도 닮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산타페보다 더 크다거나 더 좋은 소재 혹은 더 많은 편의 사양을 넣었다는 식의 과거의 현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의도적인 설계였다 말하기에 힘들 뿐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자인인 것을 넘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묘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을 참고해온 현대 인상은 남아있지만 정작 참고했던 그 브랜드들의 분위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이를 바라보고 해석해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위화감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다른 종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인테리어를 그 디테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내를 위아래로 구분짓는 대시보드는 가죽과 금속 트림 그리고 그 내부의 디테일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럭셔리에 대한 브레인 스크립트를 자극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이를 중심으로 한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선 럭셔리하다는 인상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의 인테리어가 덜 럭셔리한 게 아닌가란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산타페의 인테리어는 가죽으로 마감한 대시보드와 윈드실드 아래에 위치한 트림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듯이 분명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보다 작은 크기인 투싼이나 코나의 인테리어와는 확실히 그 소재부터 급을 구분지어 철저하게 더 큰 것이 덜 럭셔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럭셔리한 것을 만들기엔 차량의 가격이란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쉽게 허술한 점들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한계와 허술함을 보이는 중에도 더 작은 차들과 철저하게 급을 나누며 위화감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한 것도 이런 산타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인테리어의 첫인상에선 플래그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술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디테일들이나 완성도는 전혀 허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더 큰 것이 덜 럭셔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꽤나 고급스러웠던 대시보드만큼이나 큰 존재감을 가지는 센터 콘솔의 실용적인 분위기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 콘솔은 한국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편의 사양과 첨단 사양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큼직한 라인과 거대한 커버 그리고 콘솔 아래의 수납 공간을 통해 그 내용들을 상당히 실용적인 분위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가 막연히 럭셔리해지는 것을 막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론 앞서 얘기한 새로운 분위기를 모두 설명하기엔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컨셉을 완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디테일은 바로 사진으로만 봐도 한눈에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이 시트지로 마감된 트림입니다. 물론 시트지 중에선 꽤나 가격이 나가는 소재일 수 있고 시트지라는 게 너무 쉽게 티가 난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들리지만 값비싼 진짜 나무 패널이 아닌 이 가짜 트림을 쓴 덕분에 돈으로 치장한 인테리어라는 인상보다 아이디어로서 만들어낸 디자인이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트림이 진짜 나무였다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디자인된 도어와 대시보드의 경계나 가죽과 금속 트림 그리고 섬세한 벤트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실내 크기를 고려했을 때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는 상당한 위화감을 줄 정도로 럭셔리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럭셔리하지도 그렇다고 어설프지도 않은 소재가 사용된 덕분에 이 디자인이 럭셔리를 지향했다기보다 크기라는 가치를 보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훌륭한 디테일도 플래그십에서 쓰였기 때문에 특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반떼나 코나처럼 작은 차에 쓰였다면 전혀 다른 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차에 가짜인 것이 티가 나는 디테일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지만 플래그십인 팰리세이드에선 진짜 나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를 가짜로 대체해서 위화감을 줄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결코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분위기는 우연히 얻은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다른 나라의 브랜드에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팰리세이드의 분위기를 비슷한 종류의 차들이 가장 많은 미국 브랜드와 비교하면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에 비해 훨씬 감각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브랜드와 놓고 본다면 그들이 작은 차나 고급차에서 보여주던 섬세함을 유독 대형 SUV에선 어색하게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과 비교해 팰리세이드에선 크기로 인한 어설픈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넘치는 아이디어들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브랜드와 비교해도 비슷한 분위기는 찾기 힘든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애초에 시도할 수 없는 가격대의 크기라 할 수 있고, 대중 브랜드는 폭스바겐의 투아렉처럼 크기를 줄이더라도 운동 성능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폭스바겐의 아트라스처럼 팰리세이드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지만, 이 차는 미국 차와 독일 차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만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 팰리세이드의 도시적 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당히 감각적이면서 세련됐지만 럭셔리의 위화감을 주지 않고 크기를 보편적인 가격대에서 전달하고 있는 디자인은 팰리세이드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계 어느 브랜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팰리세이드의 디자인과 그 분위기 또한 한국적인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근원이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을 그 전통과 비교해보면 마치 전혀 다른 평행 우주를 살아온 듯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와나 나무가 쓰여야만 한국적이란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고,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말한 조선의 디자인이 오늘날 바로 구현되기엔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한국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디자인이 전통이 단절된 이후 서구화를 거친 한국적 가치들, 즉 지금 이 순간의 한국적인 가치들을 가장 잘 조화해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서구화 이후의 한국적 가치들을 살펴보자면 소위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들을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그 나름의 뚜렷한 장점들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동차에서도 건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유로운 크기와 조금도 뒤처지지 않은 가장 최신의 것, 그리고 기술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첨단의 디자인과 소위 옵션이라 부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디자인들은 분명 다른 나라의 디자인보다 한국의 건축이나 자동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특징들 자체만 본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이 가치들을 한데 모아 전달했던 디자인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왜 그 디자인들은 한국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을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전통으로부터의 맥이 끊겼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나름의 장점을 가진 이 가치들을 더 큰 것이 더 럭셔리해야 한다는 인식, 즉 더 높은 급의 것이 반드시 더 좋아야 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하나의 방향으로만 풀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럭셔리란 개념은 하나의 장르일 뿐이고 우리가 가진 본래의 지향점과는 그리 잘 맞지 않는 것인데도 이를 진리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럭셔리란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이 럭셔리란 가치가 우리의 진짜 욕구를 담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순수하게 자본주의만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의 도시와 사회는 결코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무작정 더 럭셔리한 것과 돈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도시도 부동산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얼마 전 이슈가 됐던 한 건물 안에서 임대 주민과 분양 주민이 서로 다른 입구를 이용한다는 뉴스에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국민적인 반감을 표현한 것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에 한순간 눈이 팔리긴 하지만 이내 거부감을 보이며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만 봐도 우리 삶의 지향점이 결코 럭셔리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부와 권력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자원들을 동원해 화려한 정원을 만들던 모습과는 다르게 위화감 없이 아이디어로서 디자인을 해내던 조선의 디자인, 즉 우리가 가졌던 본래의 가치와 더 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서구화 이후의 한국적 가치들을 우연히 럭셔리와 위화감으로부터 해방시켜낸 팰리세이드가 한국인들의 근원적인 욕구를 제대로 자극할 수 있었고, 나아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국내에선 당연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 중이지만 이 가치는 어쩌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면 지금까진 이런 분위기, 즉 한국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팰리세이드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럭셔리에서 크기를 분리시켜낸 컨셉은 계속해 활용하기엔 세대를 거듭할수록 금방 한계를 보일 것이 분명하고 생각보다 쉽게 럭셔리에 오염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모든 디자인이 결코 의도적이었다 말하기엔 힘든 점들이 많고 여러 우연이 겹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인상이 강해서 다음 세대의 팰리세이드나 현대의 다른 자동차들은 여전히 이전의 가치를 따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마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통해 적어도 지금 한국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된 것이 사실이고, 이 가치에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결해낼 수 있다면 한국의 디자인과 한국적인 가치라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미래도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수많은 근원 중 이미 럭셔리와 분리된 보편적 가치의 크기라는 연결고리를 적어도 하나는 찾아낸 것이고, 이것이 이전 영상에서 인용한 도시공학자의 말대로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제네시스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신의 한 수처럼 경관을 완성해내는 98+2의 가치관과 팰리세이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오늘날 한국적인 가치관이 언젠가는 합쳐져 진짜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주였습니다.